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하는 정말 시즌을 시작할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도 성공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정말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넘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것에 대해 영국 현지 언론의 평가도 대단히 뜨겁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는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는 살라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을 비교해서 손흥민 선수야말로 진정한 득점왕에 가깝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실제로 공동 득점왕이지만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살라의 이름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움왕도 살라가 차지했고 사실은 살라가 계속해서 득점왕 경쟁을 주도하던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따라와서 동률이 되면서 끝나긴 했는데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위에 올려놨습니다. 실제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가 더 근접하다는 평가인데요. 스카이 스포츠의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의 득점왕 공동 수상 세부 분석을 포함해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영국 언론 주요 평가 내용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노리치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5대 0으로 크게 이기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리그 4위로 시즌을 마쳤는데요. 전반전에 데얀 쿨루셉스키와 해리 케인 선수의 골로 앞서갔고 후반전 팀의 세 번째 골도 쿨루셉스키가 기록을 하면서 이번 경기 다득점이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득점왕을 차지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이 좀처럼 나오지 않다가 후반 25분과 후반 30분 연달아 팀의 네 번째 골이자 다섯 번째 골, 본인의 22번째 골이자 23번째 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경기 킹 오브 더 매치는 손흥민 선수가 76.4%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차지했습니다. 2위가 데얀 쿨루셉스키 11.3%, 3위가 1골 1도움을 기록한 해리 케인 10.1%인데요. 사실 이날 경기의 활약만 놓고 본다면 데얀 쿨루셉스키의 활약이 좀 더 돋보였지만 90분 풀타임을 손흥민 선수가 소화했고 결과적으로 이날의 활약을 통해 득점왕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살라 선수를 넘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14회 수상으로 살라 선수의 13회를 넘어서 공동 1위였다가 단독 1위로 시즌을 마치게 됐고 이 기록은 영원히 남게 됐어요.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매치킹은 손흥민 선수였다라고 기억에 남게 됐고요. 맨유의 호날두가 11회로 3위,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와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가 9회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내내 가장 꾸준하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펼친 선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 후보에 올랐던 이유를 충분히 보여준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기록적으로 본다면 투표가 아닌 이런 기록과 영향력과 지표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야말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에 걸맞는 선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 매체 폰모베 경기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60%의 볼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했고 기대 득점은 2.88골, 5골을 넣을 정도의 확실한 기회가 있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손흥민 선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득점이 되기 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인데 특히 이날 팀의 다섯 번째 골이자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은 후반 30분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의 기대 득점값은 0.03골이었습니다. 즉 득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3%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 유효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31%, 10번 때리면 3번 정도야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좀 쉽지 않은 슈팅을 구석으로 꽂아 넣은 정말 엄청난 골, 득점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폰모베 평점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선수는 9.3점, 멀티골을 기록한 쿨루셉스키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9.1점, 케인도 1골 1도움으로 9.0점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전 시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이날 경기의 결과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제골 그리고 쐐기골을 쿨루셉스키가 넣었고 또 경기 과정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찢어놓은 활약이었기 때문에 저도 쿨루셉스키가 이날 경기 MOM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개의 도움을 기록한 벤탄쿠르도 8.9점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는 쿨루셉스키가 역시 8.9점으로 최고 점수, 해리 케인이 8.8점, 손흥민 선수는 7.7점으로 조금 많이 낮았습니다. 벤탄쿠르가 8.7점으로 세 번째로 높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잘 넣긴 했지만 그런 부분 외에는 경기적인 치명성은 조금 이전보다 떨어졌던 게 사실이긴 해요.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90분 동안 두 골을 넣었는데요. 총 7번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많은 슈팅을 시도했죠. 그런데 이 7번의 슈팅 중에 빗나간 건 2번밖에 없었고 무려 5번이 유효 슈팅으로 연결될 정도로 정확하게 슈팅을 때렸습니다.
팀 쿠를 골키퍼의 선방이 많이 나왔고요. 2차례 드리블 돌파 중에 한 번 성공을 했고 3차례의 빅찬스 미스가 있었다. 넣었어야 할 기회들을 좀 놓친 것이다. 5번의 유효 슈팅 중에 2개가 골이 됐는데 3개를 놓친 것은 조금은 이제 미스 플레이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감점 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정밀성, 패스 정확성은 대단했습니다. 좀처럼 공을 잃지 않는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92%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25번 중에 미스가 난 패스가 2번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하나의 키패스가 있었습니다. 5번의 경합 상황 중에 2번 승리했고요. 공을 잃어버린 것이 8번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매끈한 플레이를 펼쳤다고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 역시 쿨루셉스키에게 9.6점으로 최고 점수 스타면 선정을 했고요. 케인이 9.3점, 벤탄쿠르가 8.8점, 손흥민 선수가 8.6점으로 팀 내에서는 4번째 평가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런 평가들이 좀 그럴듯해요. 벤탄쿠르의 이날 과감한 침투와 공격 플레이가 활로를 열었고 쿨루셉스키가 치명적이었고 케인 선수도 준수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날은 조금 득점하게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급한 마음이 좀 있긴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가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도 대한 쿨루셉스키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어 골든부트를 공동 수상했지만 캐로우 로드에서의 스퍼스 스타는 쿨루셉스키였다라고 했는데요. 22살인 쿨루셉스키가 이날 경기에 가장 걸출했다고 설명하면서 선제골을 넣어서 팽팽하던 긴장감을 깨뜨렸고 후반전에는 짜릿한 그 가마차기 슈팅으로 경기를 안전하게 만들었다. 2대0 상황까지도 조금은 이제 한 골을 따라오면 아슬아슬할 수 있었지만 3대0을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경기를 끝장내는 골을 쿨루셉스키가 넣었다는 것이고요. 1월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이후 계속해서 스타로 활약했는데 이번 경기도 공격 플레이를 펼칠 때 꾸준히 노리치 시티의 수비를 이제 확장시키고 흐트러트려 놓으면서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고요. 토트넘의 모든 공격 작업에서 심장과도 같았다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 쿨루셉스키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즌 전체로 본다면 역시 토트넘의 이 4위 등극을 이끈 선수는 손흥민 선수고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만한 경기력과 기록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살라와 손흥민 선수의 공동 수상을 정밀 분석을 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듯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득점 순위표를 보면 살라, 손흥민 선수가 공동 1위인데 살라 선수의 얼굴이 딱 올라가 있어요.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쉬워요. 그런데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를 1위로 이제 공동 1위 중에서 위에 올려놨습니다. 두 선수 모두 35경기를 뛰었고 23골을 넣었기 때문에 경기 숫자도 뭐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살라가 위에 가야 되느냐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카이 스포츠가 손흥민 선수를 굳이 위로 올린 이유는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시면 모하메드 살라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볼 수 있고 이 득점의 세부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란히 23골을 넣었지만 살라 선수는 페널티킥을 빼면 18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는 23골을 모두 페널티킥 없이 넣었기 때문에 실제 득점 순도는 손흥민 선수가 더 높고요. 기대 득점 값을 보더라도 살라 선수는 23.62골을 넣을 만한 기회에서 23골을 넣었으니까 솔직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24골 정도 넣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온 만큼 는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15.69골, 좋게 봐줘야 16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7골은 본인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골을 넣을 수도 없는 기회에서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고요. 두 선수의 도움 기록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살라가 1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손흥민 선수가 7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살라의 기대 도움 값은 7.36개입니다. 즉 7개에서 8개 정도는 도움을 할 수 있는 패스였지만 나머지 도움은 사실은 도움이 될 만한 게 아니라 골을 잘 넣은 도움이었다. 이것은 좀 과장된 도움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대 득점하고 기대 도움은 이렇게 다릅니다. 기대 득점 값이 낮으면 사실 이게 그 이상의 무에서를 창조한 어려운 골을 넣었다는 것인데 기대 도움이 낮다면 도움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물론 기대 도움 값은 5.63개로 실제보다 많은 도움을 하게 된 것이고 본인이 그냥 툭 밀어준 건데 뭐 중거리 슈팅을 때려서 도움이 된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살라의 기록이 꽤나 과장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 손흥민 선수가 더 효율적이고 치명적이고 확실한 하나를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 히트맵을 보더라도 살라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 좀 한정됐고 공격 라인에 한정돼서 골을 넣는 역할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반면 손흥민 선수는 그라운드 전체를 누볐죠. 거의 전역을 뛰고 수비 가담까지 하고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중앙 지역에서 연계까지 하고 정말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커버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이런 골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경기 기여도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기대 득점 값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골을 넣느냐, 많이 넣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보면 이 별을 보셨을 때 별의 색깔이 노란색일수록 더 어려운 골이고 빨간색, 좀 진한 빨간색일수록 쉬운 골인데 손흥민 선수의 표를 보면 한눈에 보더라도 노란색 골이 굉장히 많죠. 노란색
골, 이 어려운 기회를 더 많이 골로 연결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고, 심지어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넣은 중거리 슛을 통한 어려운 4골도 손흥민 선수가 넣었지, 살라 선수는 올 시즌에 중거리 슈팅 득점은 하나도 없었다. 문전 근거리에서 만들어진 기회를 마무리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 기록이 더욱더 값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선수의 득점왕 경쟁 추이를 살펴보면 사실 살라 선수가 초반에 많이 앞서갔죠. 전반기에는 확실하게 살라가 최고의 선수였지만 후반기에 급격하게 경기력이 떨어졌고,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꾸준했어요. 전반기에도 안 좋았던 건 아닌데 후반기에 더더욱 상승세를 보였죠. 살라는 리그 9경기 만에 두 자릿수 득점에 도달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 13경기 사이에 8골이나 차이가 나던 상황을 따라잡으면서 후반기 살라의 부진을 틈타서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이날 노리시티와의 경기 팬투표 평점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8.72점으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면서 득점왕 경쟁 분석도 함께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10경기에서 9골을 넣었는데 특히 마지막 5경기에서 6골을 넣었다는 점, 막판에 치고 올라온 점을 소개했고요. 그 나머지 선수들로서는 역시 쿨루세프스키가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가, 케인 8.36점, 벤탄쿠르 8.07점 등으로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매체들의 평점 중에서도 가장 좀 객관성이 느껴지는 매체가 바로 90미닛이죠. 90미닛의 평점은 전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리스 5점, 노리치 시티의 하찮았던 공격을 감안하면 경기 내내 그렇게 싸워주지 못했다. 산체스 6점, 로메로가 빠진 기간에 탄탄한 수비를 펼쳤다. 다이어 5점, 전반전에 느슨한 패스가 노리치에 동점골을 선물할 뻔했다. 데이비스 6점, 필요할 때 미드필드로 전진했다. 전반전에 시도한 중거리 슛이 크롤의 선방에 막혔다. 로얄 6점, 영리한 위치 선정으로 측면에 공간을 주지 않았고 수비 경합에서 대부분 이겼다. 벤탄쿠르 8점, 최고의 선수였다. 쿨루셉스키와 케인이 컨트롤할 필요도 없는 두 개의 도움을 연결해줬다. 호이비에르 7점, 인상적으로 미드필드를 지휘했고 선제골 전에 결정적인 슈팅을 했다. 세세뇽 6점, 공격은 조금 아쉬웠지만 수비 위치는 잘 지켰다. 쿨루셉스키 9점, 벤탄쿠르의 패스를 잘 넣었고 전환 상황에서 속도와 힘으로 진정한 위협을 가했다. 손흥민 9점, 크롤의 여러 차례 선방에 막혀 그의 날이 아닌 듯 보였지만 결국 2골을 넣어 일순간 살라를 넘어서는 등 인내심에 보답을 받았다. 케인 8점, 필요할 때 깊이 내려가서 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공격 리딩을 보여줬다. 다이빙 헤더로 토트넘의 리드를 2골로 벌렸다. 전반적으로 이해할 만하죠. 좌우 윙백은 공격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수비를 잘해줬고, 또 이날은 호이비에라 벤탄쿠르가 미드필드 플레이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수비 라인에서는 데이비스와 산체스가 이전과는 정말 환골탈태한 콘테 감독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이어가 이날은 조금 흔들렸고요. 공격 라인에서는 쿨루세스키가 빌났고 손흥민과 케인도 무난히 잘했습니다. 로리스 골키퍼는 다만 이날은 조금 골을 내주진 않았지만 특별히 좋은 장면이 없었고, 상대의 결정력이 조금 좋았더라면 실점할 수도 있었던 그런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평점은 못 받았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가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10점 만점 줬습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가 이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크게 인정했는데요. 손흥민 7점, 케인 8점, 쿨루세프스키 9점으로 사실 이해할 만한 평점이긴 한데 쿨루세프스키에게도 좀 더 높은 점수를 줬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좌우 윙백 세세뇽과 로얄이 7점, 벤탄쿠르 9점, 후이베르 8점, 3백 중에는 데이비스가 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이어와 산체스가 7점, 로리스도 7점이었습니다. 중요한 선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벤탄쿠르 9점, 두 번의 멋진 패스로 승리를 설계했다. 두 어시스트 모두 날카롭고 침착했으며 이타적이었다. 벤탄쿠르의 핵심 퀄리티를 요약한 플레이였다. 실제로 이날 그랬어요. 벤탄쿠르가 중거리 슈팅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공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패스를 정말 날카롭게 정확하게 빠르게 연결하는 그 능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상대가 압박할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상대가 압박이 조금만 없어도 활개를 치는 그런 벤탄쿠르가 자신의 능력을 다음 시즌에는 더 잘 보여주길 기대하고요. 쿨루세프스키 너무나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이날 평가 내용이 아주 깁니다. 또 한 번 결정적인 선수였다. 간단한 탭인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아름다운 슈팅으로 쐐기를 박았다. 오른쪽에서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기억에 남을 만한 도움을 올릴 뻔했으나 호이비에르의 슈팅이 떴다. 2대0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하려다 기회를 놓쳤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 손흥민 10점, 클리니컬한 2골로 골든부트를 수상하며 멋진 시즌을 마쳤다. 크룰이 막은 3차례 슈팅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두 번째 골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가마차기 스터너였다. 짜릿한 가마차기로 골을 넣고 또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놓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든 손흥민 선수의 정신을 칭찬했습니다. 케인 선수는 8점이었는데 주중에 겪은 이 배탈, 질병에서 회복해서 경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좋아졌다고 했고, 날카로운 다이빙 헤더로 득점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첫 골에 관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평점입니다.
손흥민 9점, 케인 8점, 쿨루세프스키 9점, 세세뇽 7점, 벤탄쿠르 9점, 호이비에르 8점, 로얄 7점, 데이비스 8점, 다이어 7점, 산체스 8점, 로리스 6점. 이 점수 역시 어느 정도 수긍이 갈 만한 평가들이 대부분인데요. 주요 선수들의 평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산체스 8점,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노리치 공격수를 압도하며 3경기 모두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실제로 아스날과의 경기를 앞두고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절망감이 들었던 팬들이 많을 텐데요. 아스날전부터 굉장히 잘했고 번리전에 이어 노리치 시점까지 산체스가 흠잡을 데 없는 수비력을 보이면서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기여를 했습니다. 호이비에르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호이비에르 8점인데요. 박스 안에서 좋은 슈팅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완벽한 로빙 패스로 벤탄쿠르의 진로를 노려서 첫 골 과정에 기점 플레이로 기여를 했고요. 또 중원에서의 경합, 전투 대부분을 지배했다. 중원 플레이 완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탄쿠르 8점인데 2개의 도움을 했기 때문이죠. 전반 16분 깊숙한 침투로 쿨루셉스키의 골을 도왔고 전반 30분에는 두 번째 도움으로 케인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후반전에 살짝 타박성이 있어서 교체되긴 했지만 그의 최고의 날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쿨루세프스키 9점인데요. 전반 8분에 2명을 제치고 호이비에르에게 내준 패스는 어시스트가 되어야 했다라면서 이날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벤탄쿠르의 패스를 받아서 결국 득점을 했고 손흥민 선수에게 양보하려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그 뒤에 완벽한 절묘한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이 실패를 만회했습니다. 이 두 선수 1월에 합류한 벤탄쿠르와 쿨루세프스키가 필요할 때마다 너무 잘해줬다라고 총정리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 9점이었는데요. 전반전은 발리 슈팅 한 차례 외에는 상대하는 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는데 후반전 10분 케인의 패스를 받아 시도한 슈팅은 골키퍼가 잘 막은 것이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결국에 오른쪽 아래로 낮게 때린 슈팅을 이제 성공시켰는데 그 전에 여러 번 기회를 놓쳤다가 결국에는 살라가 막판에 득점하기 전에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어갖고 득점한 경기에서 앞서가는 상황까지 있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을 하나도 넣지 않았지만 그의 명성대로 득점왕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 팬페이지를 대표하는 스퍼스의 평점입니다. 손흥민 10점, 케인 9점, 쿨루세프스키 9.5점, 세세뇽 8점, 벤탄쿠르 9.5점, 호이비에르 8.5점, 로얄 8.5점, 벤 데이비스도 8.5점이고요. 다이어 7.5점, 산체스 8점, 로리스 8점. 전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는데요. 일단 데이비스를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8.5점 받았는데 몇 차례 좋은 블로킹 선보였고 공격가 당시에 위협적이기도 했다. 왼쪽 센터백 역할에 아주 잘 맞는다. 실제로 이날 매 경기를 거듭하면서 이 블로킹 타이밍이 너무 좋아지고 있고 노리시티가 역습할 때마다 데이비스가 잘 막았거든요. 그리고 공격도 활발하게 올라갔고 이날은 스피드까지 좋은 모습 보이면서 데이비스 아주 잘했습니다. 호이비에르 8.5점 받을만 했습니다. 벤탄쿠르의 선제골 어시스트 할 때 그 로빙 패스 좋았고요. 중원의 경기 조율, 템포 조율도 좋았습니다. 굉장한 경기력 보였다는 평가 맞습니다. 벤탄쿠르 9.5점 아주 높은데요. 딥 라인 크리에이티브 미드필더로서 토트넘에 정확하게 필요했던 역할을 해냈다. 좀 처져 있으면서 공을 조율하고 뿌리면서도 또 창조적으로 올라가고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정말 전천후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잘해줬다는 것인데요. 공간이 생기면 전진했고 전진했을 때 치명적이었다. 얼마나 대단한 1월 영입인가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쿨루세프스키 9.5점인데요. 공을 소유했을 때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줬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1대1 상황에서 대단했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2골을 넣었는데 그중 하나는 정말 아름다운 가마차기 슈팅이었다라고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10점 만점이죠. 손흥민이 해냈다. 골든부트 수상. 센세이션한 2골로 소년이 꿈을 이뤘다. 소니, 우리는 네가 자랑스러워. 어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정말 그냥 감격과 자부심을 표하는 그런 평가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수상했기 때문에 10점 만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 9점. 케인이 케인했다는 평가를 썼어요. 스퍼스 스트라이커는 후반기에 엄청났다고 하면서 올 시즌 후반기를 좀 평가했는데요. 이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도 그 클래스를 다시 보여줬다며 1골 1도움으로 흥미진진했던 시즌의 마지막 경기도 잘 치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쉴 틈 없이 일정이 이어집니다. 5월 24일에 한국에 들어오고요. 며칠 좀 휴식을 취하지만 5월 30일에 대표팀에 소집돼서 6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를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 참가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빅매치들이 6월 달에 이어지는데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를 대비해서 이 브라질을 상대하고 또 6월 6일 월요일 8시에는 칠레, 6월 10일 금요일 8시에는 파라과이, 모두 이제 남미 팀들 우루과이전을 대비한 경기들이 이어지고요. 6월 14일에는 아직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팀과의 친선 경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아마도 7월 첫째 주에 프리시즌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공개된 일정 바로 한국 투어죠. 7월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동료들과 함께 찾아와서 팀 K리그와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 허스퍼 힘든 정말 뜨거운 시즌을 마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서게 됐고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 기대감 속에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기대되는 일정입니다. 2021-2022 시즌은 끝났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여정 그리고
어느 때보다 빨리 시작하고 뜨겁게 이어질 프리시즌과 새 시즌 준비까지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준TV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새로운 채널의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